그 다음에 중학교를 어디를 가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죽음의 트라이앵글. 묵동초등학교, 중랑중학교, 중화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있단 말이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근데 제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내가 태능중학교를 가요. 근데 빠져나감. 태능중학교 한번 가볼까요? 태능중학교는 또 완전 반대편이거든. 먹골역에서 더 가야 되거든. 자, 여기가 태능중학교. 성실. 2010년 모습을 볼까요? 자, 여기가 태능중학교. 많이 바뀌었네? 아, 여기를 깎았구나. 여기 좀 넓어졌네. 옛날엔 이랬어요. 옛날엔 좀 좁았어. 안 깎아가지고. 여기에 길 하나 있고. 근데 여기 길로 못 다니게 했어, 학생들. 일로 다녀가지고 무조건 이쪽으로 껄떡고개로 넘어오게 만든. 그래가지고 여기 껄떡고개, 지난번에 묵동 설명회 때 말했던 존나 가파른 껄떡고개에 있다 그랬죠. 맨날 여기를 올라야 되는, 고통을 받는, 여기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 계속해서 고통받는, 저 끝까지 올라가면 학교 가시면 여기에 있어. 여기서도 맨 위에 있어. 운동장 넓었던 건 기억난다. 운동장이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게 태능중학교가 운동장이 아래 있잖아요. 학교가 위에 있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학교에서 땀내가 존나 많이 나. 애들 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개같이 이제 뛰어다닌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또 아무튼 뭐 그런 학교였다. 옛날이랑 지금 생긴 건 똑같네. 건물만 바뀌었고. 이 건물이 내가 3학년 때 지은 거예요. 내가 중3 때 짓기 시작해서 내가 중3 때는 지난번 묵동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 운동장에다 컨테이너 박스 깔아가지고 3학년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어. 1, 2학년들은 구교사에서 있고. 아, 왜 그렇게 한 거야 도대체? 나 아직도 물어보고 싶어. 당시 교장 선생님한테. 왜 중3을 쫓아내는 거야 도대체? 나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컨테이너에서 학교했어요. 이거 껄떡고개 안 올라가도 되게 해준 건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나? 껄떡고개 안 올라가도 돼가지고 이거? 아무튼 그랬습니다. 난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처음 봐요. 이 신교사를 처음 봐. 구교사만 봤어. 아무튼 태능중학교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거의 다 헤어졌어요. 왜냐면 다들 그 트라이앵글에서 다니니까. 또 새로운 애들을 만나죠. 그래서 중학교로 이어집니다. 중학교 문서 열고. 자, 이제 좀 레니아워스러워졌나요? 빡빡이죠. 항상 1반이었네 나. 번호 31번 33번 한 반에 막 30명씩 있어. 저땐 저랬다. 2학년 정근, 3학년 정근, 1학년 때는 무단질병 지각을 한번 한 적이 있네요. 수상경력 1학년 맞나? 2학년이구나. 2학년 교과 우수상, 수학 수상 딱 하나. 초등학교에 비해서 전혀 없어진. 1학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학년. 태능중학교 1학년 중1. 일단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요. 90년대생들은 다 공감할 거야. 일진놀이의 시작, 학교 폭력의 시작. 학교 폭력의 온상이야 그냥. 그리고 이게 태능중학교가 별로 안 좋은 중학교였거든요. 차라리 중랑중학교가 나왔어. 태능중학교가 별로 이제 좋은 중학교가 질이 좋은 중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때 다니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다. 현재 태능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분위기부터가 달라. 초딩 때랑. 초딩 때는 그래도 서로 친구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 아무리 노는 애들이랑 안 노는 애들이어도.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내가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반배치고사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뺑뺑이란 말이야. 나 때는 중고등학교 다 뺑뺑이였어. 시험 치고 들어가는 건 뭐 외고나 아니면은 이제 과고 정도?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그냥 뭐 그런 데죠. 자사고 같은 데지. 이런 데 이제 시험 치고 들어간 거. 나머지 다 뺑뺑이였단 말이야. 그래서 반배치고사란 걸 항상 했어요. 내가 중1 때 들어갔는데 반배치고사 만점이었거든. 내 유일한 만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 내 기억에 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 우리 반에 같은 반이었던 우리 반 반장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머리를 완전 그냥 묶고 다니는데 진짜 그 잔머리 한 올 없이 묶고 다니는 그런 여자애들 있죠. 완전 바른 생활하는 여자애들. 딱 그 타입이었어. 근데 이 여자애가 나를 개 싫어했어요. 왜냐면 내가 반배치고사 만점이었거든. 개 꺼덕댔거든. 그리고 내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했음.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니까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열등감을 좀 느꼈나봐. 근데 그 친구가 아마 지금 나보다 잘 나가겠죠.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교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저는 고졸이지만 이 친구는 아마 뭐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몰라도. 뭐 연락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반배치고사 나 만점을 받고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시작. 학부모들 사이에서 중학교 1학년 1반에 전 과목 만점인 애가 있다. 반배치고사에서. 공부를 좀 치는 남자애가 있다더라. 누군데 하면서 이제 좀 유명해졌죠. 근데 학부모 사이에서만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선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짐. 근데 이 두 개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 선생들은 지금도 말했지만은 이때는 아직 그 체벌금지가 내가 고등학교 때 됐거든요. 체벌금지가 나 고등학교 때 됐어서 이때는 아직 체벌도 있었고
그리고 좀 그런 선생들이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들한테 뭔가 좀 뭐라고 해? 이거 뭐 열등감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공부 잘하는 학생을 싫어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님들도 있죠? 이런 경험. 자격지심 있는 선생들 있잖아. 이런 선생들 한 명씩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해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나? 공부 잘하는 거 개 편애하는 선생도 있고 그리고 개 싫어하는 선생들이 있는데 나 중학생 때 이런 선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어. 2명. 내 기억에 짙게 남는 게. 그게 1학년 담임이랑 2학년 국어 선생님이야. 이 2명이 나를 차별하듯이 개 싫어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따 좀 더 자세히 할 거고. 학생들도 일단 갔는데 내 반에 남자애들 중에서 일진 서로 이미 친함. 이미 서열 정리돼 있어. 이미 서열 정리돼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새끼가 이미 2명이 우리 반이에요. 2명이 우리 반이고 1명이 내 옆자리고 1명이 그 앞자리야. 내 옆에 앞자리. 그래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은 이 일진이 저를 존나 개갈궜습니다. 개갈궜어요. 존나 개갈굼.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좋지 못했다. 내 반장 걔도 나한테 약간 좀 자격지심 느껴가지고서는 개 싫어하고. 아무튼 그랬어. 중1 땐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그게 있어요. 내가 그게 됐어. 내가 그 교육청 영재가 돼가지고 수학 부문.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급식 먹고 교육청 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개꿀이었어. 난 5, 6교실 안 했습니다. 난 5, 6교실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월요일날은 학원도 빠졌어. 학원도 안 감. 올 늦게 감. 뭐 시험 기간에는 이제 늦게 갔어. 왜냐면 시험 기간에는 학원을 밤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은 학원도 안 가고 늦게 갔어. 그래서 개꿀이었죠. 근데 대신에 영재 교육이 좀 늦게 끝났어요. 이게 낮에 시작해서 끝나면 한 6, 7시쯤 돼. 그러니까 사실상 남들보다 공부 많이 하는 거긴 하지. 근데 아무튼 학원을 안 가는 게 좋았어요. 학원까지 가는 거를 포함하면 시간적 이득이야. 학교만 갔으면 시간적 손해일 텐데 학원까지 안 가니까 시간적 이득인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좋았습니다. 영재 교육 받은 거 딴 건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 어떤 애들이 있었는지만 기억나네요. 휘경 여중인지 휘경중인지 다니는 여자애가 있었고 얘가 기억에 남네. 되게 도도했던 기억이 나요. 약간 이런 캐릭터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약간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좀 천재 캐릭터였거든요. 공부도 전혀 안 하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서도 영재 교육청 가서도 난 똑같았거든요. 내 태도가. 근데 내가 약간 문제를 푸는 거 같으니까 내가 좀 치는 거 같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존나 재수없게 쳐다봤던 여자애가 있었어. 얘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도 일진놀이 하는 애가 있었어. 진짜 90년대생들 진짜. 여기 안에서도 일진놀이 하는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얘 여드름 개같이 많이 난 거의 뭐 이제 스틸로처럼 나신 양반이 있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애들 막 그냥 분위기 휘어잡으려고. 나를 또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 내가 걔 나대는 성격이니까. 아무튼 뭐 교육청 영재교육은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걸 또 내 1학년 담임선생님이 싫어했어. 이 양반이 이걸 또 별로 안 좋아했어. 5, 6 그거 교시 빠진다고. 아니 학교에서 영재교육원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이런 시스템 있나? 저거 심지어 교육청 공식이야. 내가 뭐 이제 사교육을 다니는 게 아니라 교육청 공식으로 그냥 뽑힌 거예요. 내가 씨발 잘해가지고 그냥 중랑구에서. 그러니까 그런 선생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양반이 우리 담임이었어.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1학년 담임은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좀 이상한 양반이었어요. 일단 첫 학기 초반에 3월인가 4월에 학생 한 명 강제 전학시킴. 물론 걔가 또라이긴 했어요. 이 학생이 아까 걔입니다. 5학년 때 전화 가서 나랑 존나 싸웠던 애. 얘예요. 얘가 이때 강제 전학가. 우리 1학년 담임한 2에서 강제 전학을 시키는데 근데 걔가 우리 태능중 1장이었어요. 얘가 태능중 1장 수준이 아니라 그냥 중랑구를 통으로 먹었었어 얘가. 그래가지고 딴 학교 일진들이 우리 학교까지 와가지고 막 정문에 서 있고 이랬었거든요. 얘 때문에. 아무튼 얘를 강제 전학시킴. 얘를 강제 전학시켰어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리고 막 학생들 강제로 하교 그리고 이제 등교 때 쓰레기 치우는 거 시킴. 교내 이제 쓰레기 치우는 거 이런 거 막 봉사활동 시간 점수 이런 거 주고서 챙겨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실적으로 시켰어요. 나중에 실제로 그거 됐다니까? 그 약간 급 높은 선생님들 뭐죠? 그 무슨 장 선생이라고 하잖아. 학년부장? 그냥 선생에서 머시기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교감이 되잖아. 그죠? 요게 되셨어 요게. 교장 전거 있잖아. 나중에 실제로 나 3학년 때 이게 됐어요. 그렇게 애들 굴려 먹어가지고. 교감이 먼저. 교감이 먼저 당연히. 잘못 썼고 이건.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학생들한테도 관심 별로 없었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일진놀이 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영향력 많은 애들 중에 2명이 우리 반이었는데 걔네 2명은 계도도 안 했어요. 그냥 신경도 안 썼어. 학폭이 있던 말던 빵을 사오라고 하던 말던 그냥 지는. 아니 근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내 인생 12년 학생 생활 중에서 최악의 선생님이었어요. 내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그래가지고 뭐 학급에서 뭐 학폭이 있던 말던 뭐 그냥 학생들 그냥 쓰레기나 치우라고 하고 자기 실적에다 포함시켜가지고 나중에 학년 부장되고 뭐 그런 양반이었어요. 체벌도 존나 많이 하고 하키채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지금은 잘 지내시려나? 지금은 또 이제 승진하셔가지고 한 교감쯤 돼가지고서 어디서 또 인자한 선생님 하고 계시려나? 그때 그 시절에 90년대에 체벌 많이 했던 양반들이 체벌 금지되고 막 2020년대 와가지고서는 막 좋은 선생님 되고 막 그렇다며. 그런 사람들 많다며. 그럴까봐 무섭다 이 양반도. 아무튼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1학년 진로지도 상황 과학에 소질이 있음. 한 줄로 쓴 거 봐 이 양반. 그냥 학생에 대한 그 관심이란 게 없는데 최대한 3줄씩 써주는데 다른 선생님들. 과학에 소질이 있음. 의사도 이거 그냥 의사라고 쓴 거 봐. 정확하게 나랑 어머니는 치과의사 한의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의사. 저도 관심 없으죠. 생각보다 행동을 중요시하는 사고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단체 일원으로 행동하는 행동이 필요함. 아마 쓰레기 안 치웠다고 이지랄한 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거 존나 자주 쬐거든. 이딴 거를 학생이 왜 하냐고. 자신에 대한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나 전문직에 적성이 있다고 판단됨. 있으나 판단됨?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있고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비성이 미흡함. 솔선정으로 청소하는 습관이 필요함. 당연하지. 지가 청소시켰는데 안 치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놨겠죠. 적극적으로 소속 단체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함. 그냥 다 나쁜 소리밖에 안 적어놨어 그냥. 좋은 소리 단 한 줄도 없음. 초등학교 때랑 그냥 참 비교된다 그죠? 성적표 나온다. 존나 노골적인 성적표. 레니아워의 중학교 1학년 국어 우우 도덕 미. 내가 근데 그게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공부를 기본적으로 안 하는 학생인데 내가 선생님이 마음에 들잖아? 그럼 좀 성적이 나왔어요. 약간 신경 썼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잖아? 개같이 던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중1, 2 미술 선생님. 중2 아까 말했던 나한테 개꼽 줬다는 그 국어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들 과목은 그냥 던졌습니다. 시원하게. 도덕도 그랬었나봐. 사회, 수학, 수 5등 했네요. 과학, 수수, 기술과정 수수, 체육, 우미. 이때 아마 우리 담임이었을 거야. 미일 때. 2학기 때 아마 우리 담임이었을 거여서. 수미. 음악도 갑자기 수에서 미 되는 거 봐.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이게 낙차가 개 컸어요. 미술 그냥 개 던졌죠. 그냥 362등. 난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다. 그냥 나는 내신 신경 안 썼어요. 외국어 수수, 컴퓨터 미미. 내가 컴퓨터가 미가 나올 사람이 아니잖아 사실. 한문 수. 아무튼 1학년 때는 이랬고. 학업 성적은 뛰어난 편이나 솔선적인 행동과 봉사하는 절신이 미흡하며 우수한 두뇌에 걸맞지 않음.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다. 1학년 선생님 곧 잘 지내시나요?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진짜로. 내 학교생활 12년 인생 곧 우리 교관에 있었던 그 어떤 학폭도 신경 좆도 안 쓰시고 체육교실 때 그냥 자습밖에 안 시키시고 학생들 강제로 그냥 자기 실적에 포함되는 교과 그런 봉사활동 강제 참여시키시고 곧 대단하십니다.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적어주셨겠죠? 우리 반에 뭐 나만 이렇게 적진 않았을 거 아니야. 대단하십니다. 네. 물론 내가 좀 나대는 학생이긴 했는데 아무튼 왠지 모르는데 싫어했어요. 중1 담임 선생님이 나를. 너 공부 좀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너 공부 좀 잘한다고 맘대로 행동하지 마. 이런 말 존나 많이 했어. 그런 말을 개 많이 했어. 몰라. 자기가 약간 그런 거에 좀 몰라요? 왜 그랬는지. 저 때 촌지 없을 때 아니냐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건 20대 되고 알았는데 촌지는 어머니가 모든 담임한테 드렸대요. 근데 고등학생 때부터 거절하셨대. 중2부터인가? 중3 때부터인가? 이때부터 거절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되고 알았어요. 나중에 되고. 중1 담임 선생님도 받아 먹으신 거죠. 난 그것 때문에 더 화났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화났어. 중3 때부터인가 고딩 때부터인가 거절하셨다고 들었어. 아무튼 이땐 이랬어요. 이땐 이랬는데 이 양반이 더 심했어. 그 다음에 2학년 선생님은 이게 내가 재밌는 게 중학교 선생님들이 세 분 다 예체능이세요. 1학년이 체육, 2학년이 가정, 3학년이 기술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2학년이 가정 선생님이셨는데
여선생님이셨고 되게 인상이 센 여선생님들이 있죠. 되게 기가 센 여선생. 되게 능글맞고 기센 여선생님들 있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약간 고모상 뭔지 알아요? 고모상? 되게 그런 선생님이셨어. 그런 선생님이셔가지고 이 선생님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성격 특이 뭐냐면 나같이 약간 모난 애들 있죠. 모난 애들을 싫어하지 않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심. 그래가지고 2학년 때 선생님은 너 머리 좋다고 잘난 척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애들이 싫어해. 이런 식으로 걱정해 주는 타입. 1학년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학생부에다 발산하는 타입. 1학년 선생님은. 그게 좀 달랐어요. 둘 다 캐릭터가 셌는데 2학년 때 선생님들은 학생들도 좋아했었어. 담임 선생님 싫어하는 학생들 별로 없었어요. 일진들이 싫어했지. 왜냐면 이 선생님이 기가 되게 세서 일진들을 개도를 개세게 했거든요. 우리 반에 있는 일진들을 쥐 잡듯이 잡으셨기 때문에 이 여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일진들은 싫어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가정 선생님이셨는데 1학년 때 이야기 다 안 했다. 일진 이야기 하니까 1학년 때 내가 안 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 옆자리 일진 애가 있죠. 얘가 4월쯤에 리미트 해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씩 하잖아. 센 척 한 번씩 하잖아 일진들. 뭔지 알죠? 얘가 뭔 지랄을 했냐면 야 남자들 다 복도로 나와. 갑자기 복도로 다 나오라 그래. 그 수업 1교 시작하기 전에. 그러더니만 애들 다 줄 세워.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막 야 너 야리었냐? 이러면서 막 한 명 한 명씩 막 이제 개꼽죠. 그러면서 앞으로 잘해 이지랄하면서 해산시키는 내가 여기 이 반의 일진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이지랄을 했거든요. 얘가 내 짝꿍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5학년 때 전학 와서 나랑 파이트로 우정을 만든, 정확히는 우정은 아니, 친구는 아니긴 해. 친구는 아니긴 한데 그 강제 전학간 우리 학교 플러스 근처 학교 통 아까 말했던 얘 있죠. 얘가 나를 야 정환이 그럴 애 아니야 이러면서 넌 들어가라 정환아 이러면서 쉴드 쳐줬어. 그래서 얘가 날 개 싫어했어요. 그래서 짝꿍인 얘가 나를 존나 싫어했어. 이 강제 전학간 얘 때문에. 아까 얘 때문에. 얘가 통이잖아. 그래서 얘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그래서 나를 개 싫어했어. 왜 얘는 이정환 얘를 싸고 도는 거야? 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 강제 전학 간 이후에 그냥 진짜 리미트가 해제됐죠. 나한테 빵 셔틀 시키고 그랬어요. 내 짝꿍이. 근데 나는 이때 일진놀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빵 사오라고 하잖아? 우리 반 앞에 있는 딴 애한테 사달라고 하면 내가 하청에 하청을 맡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쁜 건지 몰랐으니까 왜 빵 사러 가지? 씨발 귀찮게? 꼽주는 건가 또? 그래가지고 나도 딴 애한테 빵 사달라고 함. 그래가지고 얘가 사와. 그래가지고 내 짝꿍이 야 씨발 쉬는 시간 끝났는데 왜 안 사오냐? 야 개새끼야 너 왜 안 갔어? 이러면은 나 걔 아까 누구누구한테 사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나봐. 그러니까 이 새끼야 존나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쳐다봄. 1학년 때 그랬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에는 손찌검을 합니다. 결국에는 쉬는 시간에 내가 놀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존나 개미만한 목소리로 씹 가오 잡으면서 아니 나는 이 방송 얘가 봐도 만약에 몰라 얘가 내 방 애청자라서 내 방송을 혹시나 보더라도 정환아 그땐 미안했다 나 네 방송 애청자야 라고 하면서 내 방송을 보더라도 그 얘도 웃을걸? 아니 지도 부끄러울 거 아니야 어릴 때 그렇잖아. 얘도 웃지 않을까요? 미안하다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해도?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뭐 미안하진 않아요. 씹 가오자면서 야 비켜 길 이랬대 지가. 근데 내가 그걸 못 들은 거야. 가오 잡는다고 존나 작게 말하니까 못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뒤에서 나는 그러니까 내 시점으로 말하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내 뒤통수를 빡 치는 거야. 손바닥으로 빡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를 쳐다봤죠. 뒤를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데 뺨을 빡 갈기는 거야. 내 짝꿍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 때리냐 그러니까 이랬대. 지가 비키라 그랬는데 안 비켰잖아. 내가 비키라 그랬는데 안 비켰잖아. 이러면서 이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당연히 담임 이 양반은 좆도 관심이 없으셨고요. 그런 양반이셨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개화나심. 근데 어머니는 화는 나셨는데 별건 못하셨는데 어머니가 버스터콜을 때림. 큰형한테 이야기함. 큰형이 개씹 화가 남. 저희 큰형 누군지 아시죠? 아까도 저희 큰형 내 개인 방송에 몇 번 보여준 적 있지. 우리 큰형은 기본적으로
장군 형태의 레니아거든. 장군 스킨을 쓴 레니아워예요. 우리 큰형이 개무서운 양반이거든. 성격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어요, 큰형은. 큰형이 개씹 화가 나가지고, 참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면 14살인데 큰형이 당시 34살이니까 지금 나랑 동갑이네. 34살인 큰형이 개씹 화가 나서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갔어요. 그리고 담임이랑 길게 이야기. 뭔 이야기 했는지 아직도 나도 모름. 그리고서 내 짝꿍이 불려감. 다녀와서 정화나 미안하다. 뒤에 중학교 3년 동안 단 한마디도 나한테 말 건 적 없음. 뭔 일이 있었어. 내가 볼 땐 뭔 일이 있었고 우리 큰형이. 저희 큰형은 참고로 나 중학교 때 34살일 때도 수염 기르고 다니셨습니다. 지금이랑 외형이 똑같았어요. 우리 큰형 외형은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알죠?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단지 더 젊고 피지컬이 좋았죠. 단 한마디도 건 적 없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나는 나름 학교생활 편하게 했어요. 나는 이때 이후로 완전 해방이었어. 일진놀이. 나는 빵 사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3 때 나 때린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중3 때 일진도 아닌데 그냥 싸웠어요. 때렸다기보단 싸웠어. 그냥 친구들끼리 싸운 걸로 싸운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없었어. 나는 일진 애들이 나한테 말을 걸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일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큰형이라는 물리적인 벽 때문에 그 누구도 날 건드리지 않았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2학년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담임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고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되게 그 막 만화 나올 것 같은 선생님이었어. GTA 주인공 같은 선생님이었어. 약간 양아치 같은데 되게 건실하신 선생님들 있잖아. 성격 유쾌하신 그런 여선생님이셨어요. 뭔가 미드 나올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리고 2학년 때는 내가 담임 선생님을 좋아해서 GTA래. GTO. 아무튼 내가 2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을 또 나름 좋아했어가지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등산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등산부도 합니다. 원래 토요일 날에 이땐 놀토 있었던 거 아시죠? 격주로 쉬었잖아. 우리 때는. 그래서 토요일 날에 CA라고 하잖아. CA로 한 주 때워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등산부를 했어요. 내 담임 선생님이 하는 등산부. 등산부가 개꿀이었던 게 1. 담임 선생님이 함. 2. 선생님이 나를 꺼리지 않음. 3. 봉화산 이제 정상 가서 인증샷 찍어 오면 내려오자마자 하교 시켜줌. 토요일에 하교 10시 컷 가는. 그래가지고 바로 등산부 했죠. 개충성했죠 나는. 바로 스피드런. 이성적으로 좋아했냐고요? 결혼하신 아주머니셨는데 이성적으로 좋아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무튼 2학년 선생님 어떤 식으로 적어주셨는지 볼까요? 성격이 침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본인의 희망 진료를 위해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지도함. 굉장히 좋게 써주셨네. 학급의 청결과 화목을 위해 학급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 본인의 진로 탐색에 진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생활하고 있음. 등산 2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등산반 활용에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 참여함. 이때 CA 환경보호반 있죠. 1학년 때. 이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전부 다 환경보호반으로 싸그리 다 넣었었어요. 진짜 미친 사람이었다니까 1학년 선생님. 아무튼 등산반 활동에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 참여. 어떻게 안 즐겁냐. 10시에 하교시켜주는데. 수련회 참가. 야, 이때 수련회 기억나세요? 그때 그 시절 90년대생의 그때 그 시절 수련회? 돈 내고 욕먹기? 와, 가면 씨발 군대놀이 하잖아 조교들이.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 국룰.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에서 이제 그 직접 만든 양초 앞에다가 불 켜서 놓고 다들 눈 감으라고 함.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들 막 훌쩍거림. 그러면 이제 어머니에게 어쩌고 저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캠프파이어를 맨날 그거 다음에 해야 돼. 존나 엄하던 조교들이 갑자기 개같이 호들갑 떨면서 이기는 팀에게 500점 이지랄하면서 이제 레크리에이션. 이거 끝나고 갑자기 분위기 개 무겁게 잡으면서 지금 우리들이 놀 때입니까? 이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훌쩍거림. 이게 국룰이죠. 이게 진짜 국룰이지. 2학년 성적표 한번 볼까요? 국어, 우수, 도덕, 양우. 도덕 선생님은 아직도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사회, 수수. 뭔데 전교 3등을 했냐? 수학, 수수 1등, 2등. 이게 동부교육청 수학 영재 힘이다. 이게 올림피아드 준비한 사람의 힘이야. 알겠어? 과학, 우우. 기술과정, 우우. 체육, 우우. 음악, 양미. 음악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음악 선생님은
이때 음악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이때 음악 선생님이 나 수 맞았을 때 이때 음악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한테 그 일본 곡을 하나 알려줬거든. 미스터 칠드런의 쿠루미라고 하는 곡을 그때 그 알려줬는데 그거를 아직도 가끔 들어요. 그거 좋아 되게. 그 음악 내용이 그 젊었을 때 밴드 하던 양반들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다시 밴드를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 내용이거든요. 그 나름 감동적이고 재밌어요. 미스터 칠드런의 쿠루미일 거예요 아마. 이때 음악 선생님 기억에 남네요. 나머지 음악 선생님은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 거 보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나봐. 미술 미술 선생님은 진짜 최악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했고.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 미술의 두각을 나타냄 계속 나왔는데, 근데 지금 봐봐 중학교 와가지고 미술 미술 양우 막 이지랄하고 있잖아요. 362등 막 이러고 있잖아. 외국어 우수, 일본어 우. 일본어 선생님 기억난다. 일본어 선생님이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이때 완전 젊고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신 선생님이셨거든요. 일본어 선생님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신 선생님이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상할 정도로 일본어 선택을 많이 했음. 중국어 선택 비율이 존나 낮았어요. 이때 선택을 일본어랑 중국어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제2외국어를. 그냥 모든 남학생들이 다 일본어. 그거 기억나네. 컴퓨터 미미. 자, 2학년 총평. 타인의 감정을 배려할 줄 아는 예의 바른 학생이나 때로 장난이 심함. 학업면에서는 자신감이 있으나 수행평가 관리가 부족하여 원하는 성적에 미치지 못함. 진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고 학습 동기나 실천력이 높은 편이어서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학생임. 되게 따뜻하게 써주셨네. 다른 의미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뭐하고 계시려나. 나 아까 생각해보니까 2학년 국어 선생님 그 이야기를 안 했네. 나 그 와중에 수였네. 2학년 2학기. 3학년 아니지? 2학년이지? 2학년 맞아. 2학년 그 와중에 수였네요. 2학년 2학기. 나 이때 수행평가 빵점 맞았거든. 나 저 때 수행평가 2학년 2학기 국어 여선생님이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선생님이 나를 싫어했어요. 머리 좀 좋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약간 이런 선생님이었어. 약간 좀 한 30대인 것 같은 선생님이셨는데 아마 30대실 거예요. 스타킹을 되게 화려하게 형형색색으로 매일 다르게 입고 오셔서 유명한 선생님이셨거든요. 되게 독특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셨어. 수업 중에 떠들면 안 되고. 근데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은 잘 나오고 걔 나대는 학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싫어했던 거야. 공부 좀 잘한다고 씨발 개 꺼드럭대네. 학교 수업도 안 듣네로 오해하셨나봐. 몰라. 나를 약간 사교육 받아가지고 학교 교육에 참여 안 하는 양아치 정도로 생각했나봐. 난 근데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난 학원 가서도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씨발 재능 있는 걸 어떡해. 참나.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날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2학년 2학기 국어 마지막 수행평가 그거였어요. 단편소설 써오기였거든요. 또 씨발 기가 막히게 썼죠. 제가 새벽에 이때 2학년 때 내가 또 그 이야기를 안 했네. 내가 중2 2학년 때가 이때가 특히 2학기 내 인생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끔 개인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 이때가 무슨 터닝 포인트냐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이때가 내 인생 터닝 포인트였거든. 그래서 이때 방황을 많이 합니다. 학원도 이때 그만둬요. 이때 학원도 그만두고 게임을 시작해. 그래가지고 내가 중3 때부터 워스리를 한 거야. 이때부터 게임에 매몰되기 시작. 그때부터 내가 그리고 게임을 좀 잘하는구나. 공부나 이런 거는 약간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오고 심지어 공부를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이런 양반들도 있는데, 근데 게임은 내가 게임을 잘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중2, 중3 때부터. 이때부터 성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할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때 단편소설 써오기였는데 새벽에 내가 어떤 주제로 썼냐면 아버지와 나로 썼어요. 아버지와 나로 썼는데 반쯤 수필이야 거의. 근데 소설의 영역도 있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와 싸우고 이제 이혼한 아버지를 아들인 주인공이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런 소설로 내가 써왔거든. 근데 또 씨발 기가 막히게 썼죠. 씨발 이 레니아오 이 새끼 그냥 기가 막히게 썼죠. 제가 또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랬더니만 이 국어 선생님이 나를 갑자기 부르는 거야 교무실로. 그러더니만 나한테 문제지를 하나 줘. 그래서 내가 뭐죠?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네가 쓴 수행평가로 내 소설로 내가 낸 문제다.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일단 수행평가 낸 지 한 주 이상 지났고 애초에 대충 쓴 거라 내 기준 대충 쓴 거라 기억이 안 나. 틀렸어요. 몇 문제를. 한 두 문제인가 틀렸거든? 그랬더니만 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건 네가 썼을 리가 없다. 무조건 어딘가에서 베껴왔다. 애초에 네가 썼으면 만점을 맞았겠지.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이거를 대충 쓴 거라서 또 꺼드럭댔죠. 또 그게 또 선생님의 영린을 건드렸나봐. 제가 새벽에 잠결에 쓴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났다. 이거 내 아버지랑 내 이야기라서 내 아버지랑 내 이야기라서 이게 어디서 베껴온 주제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만 국어 선생님이 그냥 좆가라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래가지고 수행평가 빵점 줬어요. 이게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빵점임. 근데도 수를 받았네요. 레니아오 이 새끼 그냥. 수행평가 빵점이지만 기말고사랑 중간고사로 그냥 인증하는 새끼. 그래가지고 이때 담임선생님이 나를 한번 불렀어요. 아까 그 2학년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렀어.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뭔 일이냐. 라고 해가지고 나를 부른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난 그대로 설명드렸죠. 내가 썼는데 이 사람이 내가 쓴 거라고 인정을 안 해줬다. 근데 이 선생님은 나중에 진짜 악연인 게 악연이자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이 선생님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나 3학년 때 고등학교로 가세요.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고등학교로 가시거든. 근데 그 고등학교로 시발 내가 갑니다. 그래서 내 고1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존나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양반이 날 기억을 못해. 난 아직도 34살 처먹고 이때 이 일을 기억하는데 이 양반은 2년 만에 날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네요, 이 선생님이. 그때 나한테 수행평가 빵점 줬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해. 아무튼 그랬습니다. 3학년 때는 어땠냐? 3학년 때는요, 제가 무너져 내린 시기. 이젠 나도 알죠. 당연히 이젠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고, 이젠 나도 알지. 나도 뭘 아냐면, 이제 뭐 이혼이나 이런 거는 부모님의 사정이고, 나한테 영향을 줄 일이 아니란 걸 알아. 철들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땐 그러지 못했어. 당황하기 시작하죠. 이제 게임 정모 같은 것도 나가고. 나 이때 처음으로 게임 정모 나가봤었어요. 워스리 때. 우리 길드 정모. 우리 그땐 길드가 아니지. 클랜. 우리 클랜 정모 같은 거 나가고. 그때 화곡동이었거든요. 정모가. 존나 멀었어. 나는 중랑구인데 화곡동이면 그러면 서울 반대편이야. 근데 막 정모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완전 무너져 내렸죠. 중3 때는. 성적도 많이 안 좋아졌을걸? 일단 학원 그만뒀고 게임 개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리고 어머니도 아무래도 이제 그 이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 자체도 방황하시다 보니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고 아버지는 더 이상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내 학업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기 힘들었죠. 작은 형이랑 큰 형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까도 말했듯이 나 초등학생 때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나를 신경 써줄 사람이 없고 여러모로 힘들었죠. 그래도 좀 의지가 됐던 거는 작은 형이 참 작은 형은 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 이제 매주 한 번씩 우리 집 와서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작은 형이 역할을 많이 해줬지. 나 중학교 때. 그래서 중3 때는 어땠냐 그랬었고 담임은 어떤 분이셨냐 남자 기술 선생님이셨는데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선생님이셨거든요. 되게 젊은 선생님이셨어. 근데 엄하고 체벌도 좀 하셔. 당시에는 체벌 있었으니까 뭐 체벌 있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세요. 체벌 있다고 나쁜 선생님이 아니었어 이때는. 대신에 따뜻할 땐 따뜻하신 분. 아까 내가 말했던 like 내 3학년 초딩 사실상 같은 분이야. 사실상 똑같은 분. 근데 이분은 약간 점잖은 타입이었고 점잖다? 맞나요? 뭐 아무튼. 그리고 이분은 되게 쾌남 스타일이셨어요. 이분은 쾌남 스타일이셨어.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시원시원하셨어. 말씀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학생들도 시원시원하게 패시고 일진들도 시원시원하게 기강 잡고 1학년 때 선생님 빼고 2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은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나를 되게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인정해줬어. 이 친구가 지금 좀 방황하지만 기본적으로 착하고 머리 좋은 친구고 잘 될 사람이다. 지금 좀 방황하는 것뿐. 나는 이 인정받는 거에 대한 느낌을 되게 3학년 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때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죠. 나중에 또 이거는 하나 좋은 이제 미담이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내가 고등학생 때 이제 담임 선생님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번호에 어머니가 다 담임 선생님이라고 전화를 저장해서 담임 선생님 몇 명이 있는 거야 전화번호부에. 그래가지고 실수로 중3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거셨대. 내가 고등학생 때. 근데 되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줬대요.
정환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 친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감동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 담임선생님한테. 아무튼 되게 좋은 분이세요. 아무튼 담임선생님이 좋은 분이셨다. 나를 알아준 사람. 2학년 때 선생님은 나를 이해해준 사람. 3학년 때 선생님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 거지.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자세가 바르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희망적으로 적어주셨네. 학급의 편집 모둠으로 학급 규칙을 제정하는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학급을 모범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그부들과 솔직하고 적절하게 자신을 표현하며 관계가 매우 좋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으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함. 매우라는 말을 좋아하시네요. 제과제 빵반. 이때 제과제 빵반이었어요. 제과제 빵반 썰 예전에 또 말한 적 있지 않나? 중3 때 제과제 빵부 갔던 부. 왜냐하면 이때 제과제 빵부는 건대 입구역에 있었어요. 토요일 날에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CA를 했거든? 근데 1. 개빨리 끝내줌. 2. 빵도 만들어서 먹어볼 수 있음. 그래서 엄청 인기였어, 이 CA가. 이 CA가 엄청 인기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신청해서 했었죠. 이때 제과제빵부에 재밌었던 썰은 이때 그 다른 학교, 우리 학교만 거기 CA를 하는 게 아니거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또 한 반 왔었는데 거기 남자애들이 유이왕을 했었어요. 손에다가 진짜 그 유이왕 디스크 있지, 그 카드 꽂는 거, 그거 넣고서 유이왕을 했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본 적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스스톤 때 만났던 막 던형이나 그 유이왕 했던 사람들 있죠. 던형이나 김우기훈이나 구라치지 말라 그랬어. 그걸 어떤 새끼가 하고 하냐. 근데 내가 그거 진짜 봤다니까, 여기 제빵학교에서. 딴 학교 학생들이 그걸로 막 들어! 막 이러면서 이지랄하는 거 봤다니까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믿었어. 나중에 나 유이왕 했던 하스스톤 와가지고 만난 유이왕 출신 선수들이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난 그때 봤어. 아무튼 제과제빵부에서. 아무튼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매우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매우를 정말 좋아하시네. 3학년 선생님이 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긍정적임. 3학년 국어 우우, 도덕 미미, 사회 수우, 수학 수수, 과학 수미, 기술과정 우수, 체육 미미, 음악 수수. 이때 음악 선생님이 다시 그 선생님이었을 거야. 레니아오 이 투명한 새끼.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또 그 선생님이었어요. 미술 우미. 미술도 바뀌었어. 이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에서 남자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티나죠. 362등에서 우로 그냥 바로.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성적 차이가 많이 났어. 오. 일본어 수미. 또 일본어 신청한 거 봐. 이 새끼 이거 그냥. 근데 남자애들은 다 일본어 들었다고 보면 돼요. 남자애들은 다 일본어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중국어를 듣지 않았어. 심지어 초등학생 때 중국어 CA 활동을 했던 방과후 학교 중국어반이었던 레니아어도 중국어를 듣지 않았어요. 왜냐? 일본어 선생님 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 선생님이 또 굉장히 이제 단아한 정장에다가 딱 이제 스타킹 신으시고 그냥 무조건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미받았냐고요? 재능은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에 재능은 없었다. 한문 미우. 이정환 학생은 환경의 변화에 매우 잘 적응하고 성격이 매우 활발하며 진짜 매우를 매우 좋아하시네. 3학년 선생님이. 그부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업 성적 대체로 우수합니다. 이 친구 매우 전도 유망함. 아무튼 여기까지가 중학교. 추억이 있네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가지고 운동장에서 생활했던 그 추억까지. 그분께서 댓글 달았더라. 태능중학교 나보다 1년 먼저 다니신 분이 계시대. 나보다 1년 선배님이 댓글, 그러니까 형님이 나보다 1살 선배님이래. 본인은 동생이고 자기 형이 레니아원님보다 1살 많은 92년생 태능중학교 졸업생인데 그 컨테이너 이야기를 했었다고. 자기 중3 때 올리기 시작해서 자기도 거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레니아원님이 모르시는 게 레니아원님이 중2 때도 중3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여기 있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보니까 그런가 싶더라고. 2년 지은 거다 레니아원님. 농구 인기 없는 거 봐라. 야구 고트네. 근데 여기 농구로 바뀌었네. 여기 원래 테니스 코트였는데? 언제부터 농구였지? 원래 농구였나? 아닌디? 내 기억에 원래 농구가 아닌데? 여기가 원래 선이 그어져 있고 테니스였는데? 뭐 아무튼. 그리고 원래 농구는 중랑구에서 농구는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랑구에서 농구는 중랑천 가서 하는 거예요. 중랑천 가면 농구 골대 개 많은 거 알죠? 중랑구 사시는 분들 중랑천 가면 농구 골대 개 많잖아. 그래가지고 중랑천 가서 하는 거라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중학교. 자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합시다. 레니아워 이 새끼 표독한 거 봐. 원목고등학교 2009년 입학, 2012년 졸업. 자 원목고등학교로 가겠습니다. 원목고등학교는 또 왼쪽으로 존나 많이 가야 돼요. 또
또 한참 가야 돼. 태능중학교 간 애들은 또 태능고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레니아오는 트라이앵글 탈출을 2번 함. 지옥의 묵동초 트라이앵글을 벗어나서 혼자 태능중을 가더니 또 태능고를 안 가고 원묵고를 갔어요. 내가 3회 졸업생이에요. 완전 최초로 가. 이게 운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또 친구들 다 바뀜. 또 친구들 다 바뀌어가지고 이때도 고생했죠. 여기가 원묵고. 내가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고가 아니라 자유형 사립학교라고, 아니 자유형 공립학교라고 자공고를 약간 따라하는.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들도 막 여기저기서 초빙하고 그랬어요. 진짜 신기한 거는 나한테 수행평가 빵점 준 선생님이 여기 초빙됐다는 거임. 주변에서 평가가 좋았나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만나죠. 국어 선생님으로. 여기 원묵고등학교. 원묵고등학교는 또 재밌는 이제 또 인연이 있는 게 나중에 내가 HTCK 인벤 팀리그 그 인터뷰어 하고 있을 때 대법관 복장하고 기억나세요? 대법관 복장하고서 이제 선수들 인터뷰할 때 내가 그런 시즌이 있었거든. 그때 이제 선수로 나오신 분이 원묵고 몇 학년 몇 반 학생들아 보고 있니? 고맙다 라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예? 원묵고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체육이신데 교생을 이제 원묵고에서 하고 계시대 지금. 라는 분이 이제 선수로 나오셨었어요. HTCK 때. 이것도 몇 년 됐으니까 이제 아마 실제 선생님이 되셨겠죠? 이제는 교생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원묵고 선생님. 아무튼 원묵고는 고등학교의 레니어는 어떤 학생이었냐면요. 기본적으로 찐따였어요. 이제 그냥 게임 좋아하는 찐따가 됐어. 초딩 때 좀 활발했고 중딩 때도 교우 관계 뭐 썩 나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씹찐따가 됐습니다. 그냥 너무 어두워져서 제대로 이제 사춘기를 맞고 중2병에 기가 막히게 걸리고 게임 개 좋아하고 음침해지면서 찐따 확정이죠. 이러면 개찐따. 친구도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있었어요. 그냥 눈치 없는 찐따였어. 그러니까 친한 척은 다 해. 근데 막상 엄청 친한 친구는 별로 없는 그런 찐따 있죠. 그런 찐따였어요. 그리고 성적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성적은 나쁜 편, 그냥 평범했어요. 성적 평범해짐. 내가 분명히 중2 때까지만 해도 학원에서 정환아 이제 슬슬 과고 외고 준비를 하자. 그리고 내가 이제 초딩 때는 학원에서 이제 올림피아드 나가야 한다. 나 이때 초딩 때는 수학 내 트로피도 많아요. 수학 트로피도 많아요. 내 대산 왕수학 전체 금상도 있고 대산 왕수학 모든 전국에 있는 학원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시험 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KM인가? 그때 당시에 수학 경시대회 되게 유명한 거 있었는데 그거 본선 예선을 한 다음에 본선을 또 해. 내가 그 본선 대상도 있고 NMC인가 대상도 있고 내가 온갖 거 다 있거든 초등학교 때. 근데 성적 평범해졌어요. 학원도 아예 안 다니고 나 고등학교 때도 학원 안 다녔거든. 학원도 아예 안 다니고 사교육 아예 안 하고 그리고 게임을 개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성적도 평범해짐. 그냥 평범한 학생 1이 됐어요. 그냥 평범한 찐따 1. 더 이상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죠 이때부터. 아무튼 그랬다. 고1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중학교는 3년 예체능이었잖아. 고등학교는 3년 핵심 과목이었어요. 1학년 외국어 선생님이셨고 영어죠. 당신은 외국어가 영어니까. 2학년 수리 선생님이셨고 3학년 언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영어, 수학,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1, 2, 3학년에 딱 배치되면서 중학교 3년 때는 예체능 3년, 고등학교 3년 때는 핵심 과목 3년으로 언수회로 줘줬어요. 그래서 이때 영어 선생님은 되게 엄한 선생님이셨어. 되게 엄한 선생님이셨고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냥 기억에 아주 많이 남는 선생님은 아니셨고 평범했어요. 저를 썩 좋아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시 원묵고는 야자가 거의 강제였거든요. 거의 강제였는데 근데 저는 3년 내내 야자 2번밖에 안 했어요. 그게 1학년 첫날이랑 3학년 첫날이에요. 한 번도 이후 야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근데 나도 개의치 않았어요. 나를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고 아무튼 1학년 선생님 한번 볼까요? 자, 질병결석 무려 2번이나 처했고요. 조퇴도 3번에 그냥 질병 결과도 한 번 하고요. 질병결석 3일에 지각 1번에 조퇴 3번에 그냥 난리 났죠 그냥. 더 이상 성실한 학생이 아닌 1학년 치과의사 한의사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탐색과 학업 향상을 위한 노력을 권고함. 너는 의사가 안 돼 친구야. 중학생 때는 희망적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희망적이지 않게 된. 기약반 CA 기약부였습니다. 왜냐면 기약부가 좋대. 기약부가 꿀이래. 신청했거든요. 꿀 아니었음. 존나 힘든. 공연도 해야 되고 학교 축제 때 그냥
개 힘들었어요. 전혀 꿀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1학년 성적표. 이땐 등급이네요. 수미양가가 아니라. 국어 5등급 6등급. 도덕 4등급 5등급. 친근하다 친근해. 사회 4등급 5등급. 사회 4등급 5등급. 수학 5등급 5등급. 참고 이 새끼는 동부교육청 전체 영재 출신이다. 과학 3등급 4등급. 기술과정 3등급 4등급. 외국어 5등급 6등급. 홀리 쉣. 개처박았죠 그냥 1년 만에. 체육 보통. 음악 우수 보통. 미술 우수 보통. 1학년 총평. 속이 깊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찐따들한테 많이 붙이는 거죠. 롤링페이퍼에 너는 참 착하다 많이 적혀있는 애들. 네 목소리도 듣고 싶었어 이런 거 많이 적혀있는 애들 특징. 기악부 활동 등 학급 및 학교 활동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 끝! 1학년 끝. 방황하는 게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자 2학년 2학년은 어땠냐면요. 2학년 일단 수리 선생님이셨고 수학이란 뜻이죠. 요즘 어린애들은 수리라고 하면 모르나? 키가 작은 젊은 선생님이셨어요. 30대셨을 거야. 근데 되게 엄하셨어요. 되게 엄하시고 고등학교 때 가선 더 이상 일진놀이 하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나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쯤 되면 보통 없지 않나? 되게 엄하신데 그나마 일진놀이 하는 몇몇 잔당들이 남아있잖아. 황건적들 잔당이. 걔네들 이제 졸업해지고 되게 엄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 수능 되게 이야기 자주 하심. 되게 엄하고 성적 이런 거에 깐깐하신 선생님이셨어요. 이걸 알고 이제 내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2학년이 언제죠? 레니아워 2학년 때 2010년 이때가 언제냐? GSL 오픈 레니아워 선수 출전이잖아요. 이때 프로게이머 데뷔한 연도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뺨 한번 갈기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뺨 갈기신 거. 그렇게 기분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걱정의 의미에서 갈기셨겠죠. 정신 차리라고. 이런 거 할 때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지금 게임으로 먹고 살고 계시네요. 보고 계신가요, 담임 선생님? 제가 근데 게임으로 먹고 살게 되었네요. 저한테 이제 뺨 갈기셨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 자, 2학년. 이 새끼는 의사 안 되는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요구되는 학생임. 아직도 기악부였네, 2학년 때도. 헌혈 1회 실시. 자, 2학년 성적표. 두렵다. 볼까요? 자, 수학 6등급. 기하 벡터 5등급. 기술과정 5등급. 중국어 5등급. 영어 5등급. 한문 5등급. 문학 6등급. 물리 5등급. 생물 5등급. 지구학 4등급. 화학 5등급, 6등급. 기가 막히다 그냥. 국평호, 레평호죠. 체육, 보통. 자, 2학년 총평.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아 항상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름다운 이타적인 학생임. 찐따란 뜻이죠. 학연 면에서는 왕성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언어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수학, 외국어, 과학 과목에 대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학습 태도가 요구됨.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갑자기 언어를 잘한대. 내 지금 학교 생활 11년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까지만 해도 내 주력 과목이 100점 학생이고 국어가 90점 학생이었다 쳐. 근데 내가 점수가 다 폭락하면서 다 50점 학생이 되니까 이 새끼는 장점이 뭘까? 선생님이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나마 언어를 잘하네? 수학은 좀 못하는 듯? 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거임. 얼마나 개떡락했으면. 개떡락했죠. 2학년 땐 이랬다. 3학년 때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시간. 고3 때는 어땠냐? 고3 선생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국어, 언어 선생님이셨어요. 나이 지긋하신 남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착하시고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되게 좋은 분이셨어. 좋은 분인 거는 뭐 어떻게 아냐? 뭐 좋은 분은 좋은 분인 거죠. 조용조용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셨잖아. 그런 분이셨어. 그런 분이셨고 이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이제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하면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재수를 하라고 하신 분이 언제 했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들 그거 하잖아요. 3월, 7월, 10월에 369 모의고사 치고 나서 진로 상담하잖아. 3월 말에 바로 나한테 정환아, 너는 재수를 내라. 이걸 이제 3학년이 된 지 한 달이 안 된 사람한테 3학년이 된 지 한 달이 안 된 사람한테 갑자기 재수 권유를. 왜 그러냐고 내가 여쭤봤더니 너는 머리가 좋다. 내가 성적표를 봤을 때 그리고 너의 지금 현재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너는 노력하면 될 사람이야. 근데 오래 걸릴 것이다. 왜냐? 너는 3년을 쉬었기 때문에.
너는 3년을 쉬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넌 재수를 해라. 지금부터 재수를 한다고 상정하고 2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학습을 해라. 라는 폭탄 선언을.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서 나빴죠. 아니, 나쁘다기보다는 좋으면서 묘했죠. 좋으면서 묘했지. 알아봐줬다라는 게 좋았고. 근데 묘하긴 했죠.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데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어요. 고3 때는. 고3 때는 정신 좀 차리고 나름 열심히 했어. 제 성적표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내가 3월에 내가 그나마 언어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 선생님이 나름 정확히 본 게 내가 언어 성적은 좋았어요. 모의고사가. 3, 5, 5쯤 됐을 거예요. 아마. 3월에. 한 3, 5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6월에 1, 3, 1이었어요. 내가 6월 모의고사 1, 3, 1이었고 9월이 1, 2, 1이었어.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내가 성적이 이랬거든요. 언수회가. 언수회 3, 5, 언수회 1, 3, 1, 언수회 1, 3, 1, 2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10월에 상담하면서 재수할 생각이 없다. 연대로 증명한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연세대였거든요. 나는 지망이 1지망이 연대였어가지고 연대로 증명한다. 라고 하고 선생님도 가능성 있다라고 했어요. 가능성 있다고 했어. 내가 이때 아직도 탐구 공부 시작을 안 했었거든. 내가 탐구가 막 6 이랬어요. 내가 탐구 공부를 10월에 시작했거든. 근데 탐구도 한 일주일 하고 1 맞았어요. 탐구는 애초에 공부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연대 가서 증명한다. 근데 내가 탐구가 뭐였냐면은 내가 화원 지원이었을 거예요. 화원 지원이었을 거고. 근데 내가 이제 현역 때 내가 믿었던 국어가 내가 살면서 언어에서 5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현역 때 5, 3, 1이었을 거예요. 내가 5, 3, 1, 2인가 5, 3, 1, 2인가 아마 이랬을 거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2 아니면 1이었어. 2라고 합시다. 내가 이랬어요. 이때 이거 완전 10 내려앉았죠. 이때 우리가 언어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내 수능 때. 93년생 현역 수능 때 국어가 의외로 어렵게 나옴. 나랑 동갑이신 분들은 아마 알걸? 의외로 어렵게 나오면서 이때 이것 때문에 박은 애들이 개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꽤 쉬웠어. 특히 외국어가 개 쉬웠거든요. 나 현역 때. 근데도 나름 불수능이란 이야기가 있었어.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가 학생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이때 이게 쉬웠는데 불수능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의외로 어렵게 넣어.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재수했죠. 그래서 개망했지. 전 아직도 상상을 합니다. 학원을 그만두지 않은 세계선의 레니아오. 외고 과고를 간 세계선의 레니아오. 수능을 망치지 않은 세계선의 레니아오. 아직도 상상을 가끔 하는데. 아무튼 그래 3학년 어땠냐. 일단 진로를 프로그래머 바꿨어요. 일단은 자아 파악이 이제 메타 인지가 되기 시작했죠. 형제들이 컴퓨터공학, 전공후, 게임 개발 등의 일을 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도 끈기와 노력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함. 수학 탐구반이었어 3학년 때. 공부하겠다고 미친 새끼. 기약부에서 이 토요일까지 학교 나와서 공부를 하는 새끼. 1년은 바짝 열심히 했죠. 3학년 성적은 어땠냐? 근데 그건 있어요. 나 근데 내신은 던졌어. 내신은 던졌기 때문에 내신은 크게 안 바뀝니다. 4, 4, 5, 5, 영어 4, 4, 외국어 3, 3, 국어 4, 4, 과학 3, 3, 과학 3, 3, 과학 2, 2, 2, 2, 2. 살짝 나아졌네요. 그래도 평균 5보단 나아졌네요. 그죠? 아니다. 이건 단위수다. 그러네. 단위수네. 5, 5, 4, 3, 6, 4, 5, 4, 4, 3. 와! 내가 말했죠. 나 10월까지 탐구 안 했다 말했죠. 7, 7, 5, 4, 5, 4, 5, 4, 5, 6, 7, 7.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와중에 생투화투 들었어.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 수능 화원 지원봄. 도대체 왜 교과는 생투화투 들었을까요, 이 새끼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나는 수능 파이터였어, 애초에. 난 중학생 때부터, 아까도 봤겠지만, 중딩 때부터 내신 신경을 아예 안 써서, 스스로 정시 파이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던진 거였던 것 같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예의 바르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생임. 감사합니다, 선생님. 실제로 3학년 때 선생님은 제가 21살 되고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하스스톤 프로게이머 되기 한 해 전 2012년이니까 졸업하고 나서 1년 뒤요.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저 수시도 아예 안 넣었어요. 수시도 아예 안 넣었습니다. 보험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모가 121이 뜬 사람인데 내신 5등급으로 내신을 어떻게 안전빵으로 넣어? 납치되면 어떡하려고? 내가 정시로 연대를 가겠다는 사람인데 내신으로 어떻게 안전빵으로. 아무튼 그랬다. 여기까지가 학생 레니아워 이야기였어요. 이 이후에는
여러 방황의 시기가 있었죠. 재수도 하고 롤도 하고 그 게임 제작도 배우고 작은 형한테 제가 그것도 배웠습니다. 개발도 배우고 프로그래밍. 그러면서 20살, 21살 버티고 그것이 나왔죠. 2013년 8월 정도쯤. 하스스톤 한국 서버 베타 오픈. 그러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까지가 레니아워의 크리스마스 특집. 참고 생방을 하고 있는 현재 1월 4일임. 크리스마스 특집 생활기록부 같이 보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저는 즐거웠네요. 여기까지.